이제 오늘 이야기는 좀 심각한 얘기예요. 요즘에 너무 심각하죠? 네. 그래서 아무튼 오늘 검찰개혁 TF가 겁도 없이 그런 인터뷰를 했습니다. 민주당 전당대회를 마치고 보고를 하겠다. 그래서 보안 수사권과 정권 송치를 모두 보고하겠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면서 거기 밑에 그 인터뷰를 전문으로 보면은 민주당 당대표가 바뀌면 보안수사권에 이런 것이 다 바뀔 수 있어서 그때 하겠다고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이렇게 한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거를 또 여러분이랑 같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야. 그래서 저는 오늘 자, 이거예요. 오늘 이 주제로 일단 바로 넘어가고 나서 이게 다 됐어요? 자, 보안수사권. 민주당 전대 뒤에 새 지도부에 보고하겠다. 이랬어요. 총리실 검찰개혁 추진단 로드맵입니다. 네, 근데 이제 정권 송치 복원 방안이 제가 미친 것 같다라고 늘 얘기를 했는데, 제가 조금 이따 설명을 하겠습니다. 자, 보안수사권 존치 여부 등을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마련하고 있는 국무총리실 산하 검찰개혁 추진단이 개정안 초안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이후로 보고하기로 가닥을 잡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초안에 정권 송치 복원과 특사경에 대한 검사 수사 협조를 규정한 방안도 논의 중으로 확인되고 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쭉 했습니다. 추진단은 보안수사권 폐지안뿐만 아니라 예외적 보안수사권만 부여하는 안 모두에 정권 송치 복원의 내용을 포함하는 방향으로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 예외적 보안수사권을 남겨두더라도 보안수사권이 극도로 적은 만큼 이 경우에도 정권 송치가 필요성이 있다는 게 추진단 측 생각이다. 그리고 삭제된 특사경의 검사 수사 지휘권을 대신할 특사경 지휘 감독 체계 개선책을 초안에 담을 방침이다. 그러니까 수사를 지휘하는 거를 또 이제 단어 바꾼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한 법조계 관계자는 기정사실로 받아들였던 보안수사권 폐지 방침이 당대표 선거를 계기로 바뀔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면서 누가 당대표가 될지에 따라 배정 방향이 달라질 수 있다라고 한 거죠. 미친 거죠? 미친 거죠. 근데 여러분 제가 그 얘기를 했지만 제가 저저번 방송 때도 계속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이거는 전부 보안수사권의 그러니까 검찰 개혁이 모든 그 갈등의 원인이었다. 그러니까 예스맨이라고 했던 정청래가 죽어도 안 되는 이유라는 게 어떤 걸까라는 거죠. 왜 이렇게 어둡지? 그렇죠. 어둘까요? 어둡지? 그래서 지금 이제 어떤 거냐면 제가 오늘도 그 생각을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작년 9월 달에 정권 송치를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어요. 정권 송치를 알 필요가 없죠, 여러분. 그러니까 저는 사실 제일 큰 불만이 뭐냐면 말장난을 계속 하는 거예요. 그래서 수사권, 보안 수사권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러니까 저는 늘 생각하는 게 어떤 거냐면 여러분들은 제 말을 동의하실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근데 어떤 거냐면 저는 제가 봤던 시민들 있잖아요. 시민들. 그리고 저는 이제 요즘에는 여론 파악을 하기가 좋은 게 예전에는 막 댓글을 다는 분들이 좀 젊은 사람들 주축이었다고 하면 요즘에는 이제 나이 드신 분이나 막 그런 건 전혀 상관없이 유튜브 댓글도 엄청 열심히 다시고 막 저도 이제 제 방송에서도 엄청 글을 이제 막 다양하게 다시고 막 이런 것들을 보면 어떤 여론들인지를 골고루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이제 그런 게 있어요. 그분들이 전부 다 전문가가 아니어도 아는 방향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거냐면 이제 어떤 미싱 공장에 다니지 않더라도 어떤 노동자의 죽음이나 어떤 노동 환경의 개선이 반드시 필요하다. 사람답게 살아야 된다라는 그것은 너무 보편타당한 어떤 가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전태일 열사가 이제 자신을 산화해서 그 가치를 알리고 이게 이제 헌법 조항이 들어올 때까지 정말 많은 사람들이 이제 컨센서스, 그러니까 어떤 그 합의가 이루어진 거란 말이죠. 그리고 검찰에 대해서 뭐 경찰에 한 번도 들락날락 하지 않았던 분들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냥 노무현의 죽음부터 그냥 막연하고 어떤 법적인 어떤 전문가, 법조인 수십 년 동안 이제 어떤 법률가로서의 행동을 하지 않더라도
그 어떤 검찰이 지금까지 권력을 행했던 방향이라든지, 어, 네, 방향이라든지, 그러니까 지금까지 정치사에서 검찰이 행했던 굉장히, 어, 그 자체였던 어떤 그 행동들, 그리고 심지어는 윤석열 검찰이 저질렀던 폐악질, 그리고 그 검찰을 활용해서 지난 3년 동안 했던 뭐 부정부패와 뭐 그런 거, 심지어 내란의 한 축까지, 이런 것들을 다 본 거예요. 근데 그렇기 때문에 그 국민들이, 뭐, 이제 저는 이재명 대통령도 뭐 경찰서에 한번 들락날락 해본 사람 몇이나 되겠습니까? 이것도 굉장히 나이바다고 생각하는 게, 저는 우리나라 국민들이 굉장히 권력에 대해서 예민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통찰을 정말 저는 가끔 너무 대단하다. 제가 이제 작년부터 이제 늘 얘기를 하는 거는, 우리나라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이, 어떤 사람은 되게 잘 배웠고, 어떤 사람은 좀 못 배웠고, 어떤 사람은 잘 살고, 어떤 사람은 못 살고, 이렇게 해서 개개인들의 어떤 차이는 있겠지만, 근데 그 사람들이 통찰력과 그 모든 그 어떤 지성이 아니에요. 그 집단 국민의 어떤 통찰력과 어떤 그 판단은 아무리 머리 좋은 그 정치인도 못 이긴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러니까 저는 지금까지 검찰 개혁을 반드시 해내라고 했던 그 부분들을, 그냥 그거예요. 검찰이 더 이상 저런 권력을, 그러니까 자신이 어떤 수사권이나 어떤 뭐 이렇게 기소권이나 이런 것들을 그 순수하게 진짜 어떤 범죄라든지 어떤 정말 순수하게 어떤 시민의 어떤 피해를 개선을 시키려고 하는 것을 넘어서 권력적으로 굉장히 악용됐을 때 한 번도 제압당하지 못하는 것들을 봤죠. 그럼 국민들이 그건 거의 몇십 년 동안 봤던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에는 검찰 정권이 들어서서 그게 심지어는 내란으로 망가지는 것까지 봤기 때문에, 저 권력이 더 이상 장난칠 수 없도록 일단은 검찰 개혁 강장 강력하게 해달라가 이 정권이 들어설 때 가장 큰 어떤 바탕이었어요, 바탕. 근데 이거를 갖다가 봉욱이니 뭐 정성호니 친윤 범죄검사니 새로 인사를 됐던 그 검찰들이 어떤 식으로 했느냐, 계속 말장난을 한 거죠. 계속 말장난을 한 거죠. 그나마 저는 법 공부를 했으니까는 그런 거를 이제 이건 이거다, 저건 저거다라고 이제 얘기를 할 수 있지만, 사실은 뭐라고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저는 국민들이 왜 보안수사권을 알아야 되며, 국민들이 뭐 이렇게 뭐 특사경을 왜 알아야 되며, 뭐 국민들이 사실은 그 정권 송치 왜 알아야 되며, 그런 거가 너무 좀, 뭐라고 해야 되지? 그러니까 그거는 사실 청와대뿐만 아니라 정성호와 그 검사들,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국민을 무시하는 거예요. 너 뭐 사실 쳐봤어? 너 법 공부 알아? 네가 뭘 알아? 이런 수준의 행동들이라고요, 저거는. 저거는 온전하게, 무시예요. 무시예요. 그리고 이제 정청래 대표가 법조인이 아닌였지만, 그래도 법사위원장을 가장 잘했던 법사위원장, 뭐 추미애 법사위원장, 정청래 법사위원장, 뭐 그 외에 거의 기억이 안 날 정도로 사실은 법사위원장으로서 굉장히 뛰어났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법사위원장을 정청래가 법조인이기 때문에 잘했던가요? 그거 아니거든요. 그게 아니고, 그리고 사실 검찰 개혁이라는 것은 그 누적적인 그 국민들과 당원들과 그 어떤 그 정서랑 그 판단을 믿고 신뢰를 한다라고 해야 되는데, 계속 그거를 이제 악용을 했던 것이 지금 검찰의 본진이었다고 생각했는데, 저는 이제 그것이 이재명 대통령의 뜻이다라고 저는 사실 작년부터 그 이야기를 했죠. 왜 그러냐면, 저는 제가 이 정부를 들었을 때 제가 기억하는 거는, 첫 검찰 인사가 7월 20일인가? 7월 6일부터 7월 20일까지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진수 법무차관부터 시작해서 뭐 이렇게 쭉 이렇게 뭐 했던 그때부터, 저는 그때 당시에 그 방송을 다시 보면은 제가 얼굴이 시뻘게 지어서 얘기를 하는 걸 보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이재명 대통령이 바라는 게 뭔가 진영의 파괴냐라고 제가 굉장히 세게 얘기했지 않습니까? 근데 저는 지금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제가 잘못 판단하고 있지 않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제가 진영 파괴를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바랬다라는 것은 모르지만, 어쨌든 이재명 대통령이 소통하고 있는 권력을 강화시키자는 그 어떤 세력이 있다라거나, 아니면은 그 주축이 있는 사람들과는 충분히 그 교감을 할 때 그 뉘앙스를 못 읽으면, 이재명 대통령이 그 똑똑한 사람이란데 항상 검찰 개혁이나 이 부분만 멍청하는 거는 이해를 할 수가 없죠. 다 똑똑한데 검찰 개혁만 하면 나 바보야. 이거는 사실은 말이 안 되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니까는 저는 솔직해지자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이제 오늘 이게 뭐냐면, 저 화나는 그 기사를
그거 말고도 또 있죠. 그 뭐냐, 어디 갔지? 청와대가 제어한다. 청와대가 이제 정청래가 제어가 안 된다라고 하면서 정청래 당대표에 대해서 이제 굉장히 어떤 공격적인 것들이 일괄적으로 그 이재명 대통령 귀국할 때까지 굉장히 이제 그 공격이 너무 적나라했죠. 적나라했고. 그리고 심지어는,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도 사실은 여당, 야당 타령을 하면서 저는 그걸 똥글이라고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저는 이재명 대통령이 진짜 다시는 그런 글을 안 썼으면 좋겠어요. 저는 다음번에 감히 그런 글을 또 쓸까? 그럼 진짜 정신을 안 차리고 당원들과 범진보 진영을 모욕하는 마음을 굉장히 능동적으로 갖고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번까지는 실수라고 혹은 굉장히 나이브하게 판단해가지고 그런 글을 썼다고 제가 양해를 해서 그냥 놀린 걸로 끝난 거예요. 똥글 썼다고. 근데 만약에 이런 뭐 되게 어설프고 막스베버 타령하고 굉장히 뜻도 모르고 그 얘기 책에서 나온 얘기도 뭔 뜻인지도 모르는 느낌으로 그럼 누구 가르치려고 들면서 그거를 엄한 그런 어떤 그 글을 또 쓰면, 한국 들어와서 이 상황을 보고 또 쓰면 저는 그거는 이 모든 계획이 이재명 대통령의 뜻하에 이루어졌다고 얘기를 해도 나쁘지 않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예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되게 제가 이게 지금 저희 뱉는 말이 되게 그 날카롭다고 생각하지만 저는 저의 마음의 30%만 늘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 여러분, 이제 이번에 노무현을 건드렸다라고 제가 왜 얘기를 했냐면, 유시민 장관에 대해서, 유시민 장관에 대해서 저는 이제 그 2번 방송을 했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유시민 장관에 대해서 2번 방송했을 때 제가 그때 밝힌 거는 많은 사람들이 몰라요. 많은 사람이 뭘 모르냐? 고발사주 사건의 피해자가 유시민이에요. 고발사주 사건의 피해자가 최강욱이고, 고발사주 사건의 피해자가 장인수 기자고,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저는 되게 웃긴 게 지금 그 공격 대상이 지금 청와대랑 유이재명이랑 그 하는 공격 대상이 고발사주 사건 피해자를 똑같이 향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의미인지 아십니까? 그러니까 지금 검찰이 늘 괴롭히는 대상, 반드시 검찰이 어떤 수사권이나 모욕을 줘야지 자기 권력이 득세할 수 있는 대상이 이번에 타겟이 똑같은 거죠. 누구랑? 유이재명이랑. 그러니까 제가 이것을 아니겠지. 유이재명과 이것은 진보 진영이 단순한 파괴를 바라는 건가? 역사를 지우고 싶은 건가? 어떻게 문재인 모욕을 저 따위로 놔둘 수가 있지? 문재인 모욕하는 유튜버한테 어떻게 청와대 선물 돌릴 생각을 하지? 사실 그거는 제가 솔직히 얘기하기에 짜쳐가지고 얘기를 안 했죠. 그러니까 근데 얼마나, 그리고 솔직히 말할까요? 윤석열이랑 뭐가 달라요? 안정권이랑 뭐가 달라요? 안정권이 뭐가 달라요? 그리고 아까 제가 이제 지나갔는데 긴 글이 이게 없어졌어요. 아까 보니까. 아까 맨 처음에 그 파란색 글이 있었는데 제가 그거가 지나갔어요. 다시 찾으면 다시 말을 해보겠습니다. 저는 합당 문제나 JM님 특사경 문제를 유추해보면 청와대의 김민석 패거리가 당과 이재명 대통령 이간질하고 한다고 생각합니다. 맨 위에 이재명 대통령이 있다면 김민석과 이재명 대통령 사이 합당한 이견이 있을 리가 없지 않을까요? 이견이 없잖아요. 지금. 이견이 없잖아요. 이견이 없잖아요. 이견이 없고 그냥 지금 이견이 없어서 지금 문제인 거 아닙니까? 지금 그러니까 제가 어저께 뒤에는 얘기를 못했어요. 뒤에는 이제 시간적으로 이렇게 그러니까 1시간 충분히 토론했기 때문에 다 얘기는 못했지만 제가 어저께 그 새날에서 방송을 했던 이야기들은 어떤 거냐? 그러니까 모든 당원들과 범진보 진영자들이 절대 이재명이 하지 않아야 될 얘기를 이재명이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대통령으로서, 그러니까 이재명 개인, 우리가 오랫동안 지지하고 응원하고 반드시 윤석열을 무너뜨리고 대통령을 세워야겠다고 생각했던 그 이재명이라는 사람은 그동안 자기가 어떤 뭐 당대표로서 정치인으로서 했던 그 많은 얘기들이 절대 하지 않아야 될 이야기를 이번에 다 한 거예요. 어떤 거냐? 김용남 사태, 그리고 이해운 사태, 검찰개혁대, 그리고 정성 호랑이 하면서 무슨 뭐 나는 아직 사실 저는 이번에 그 민주당한테 책임을 뭐 떠넘긴 것에 대한 멘트가 나왔을 때는 제가 정말
화가 난 정도가 아니라요. 이거 다시 보여드릴까요? 이게 당일날 대통령이 선거 당일날 여러분, 대한민국의 그 내란 이후 첫 그 지방선거입니다. 이렇게 해서 점잖게 얘기해도 될까 말까 한데, 이게 대통령이 6월 3일 6.3 지방선거 때 아침 9시에 썼던 거가 대대적인 팔로잉으로 정성호라님이 X세계 오시면 환영해 주십시오. 플라톤의 말대로 최악의 저질들에게 지배당을 안기 위해 투표하셨나요? 이런 글을 썼으면서 어떻게 그 당에다가 본인이 저런 얘기를 하고 했으면서 어떻게 그 민주당에다가 그 책임을 다 전가하는지 내가 이해를 할 수가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그리고 또 하나 더는 뭐냐면 그 지금 뭐 청와대 선물을 주는 게 이재명 대통령이 어떻게 그 챙기냐라고 하겠지만 저는 그 선물을 챙기는 사람을 청와대에 쓰는 것이 이상하다는 거예요.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습니까?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우리가 이재명 대통령이 다 한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왜 그런 사람들을 청와대 앉혀낸다는 거지? 왜 문재인 대통령을 굳이 가장 모욕을 가장 많이 한 사람을 갖다가 인사혁신처장으로 앉히고 그리고 막 그런 이제 관련한 인사들이 다 왜 그러냐는 거죠. 그리고 제가 이야기를 했던 거는 왜 굳이 그 검찰 인사를 할 때 영전을 시켰다. 그러니까 검사장으로 전부 다. 심지어는 윤석열 때는 사실 B급이어가지고 그러니까 A급은 아니라서 A-급이나 이래가지고 그냥 버티기밖에 못하던 그런 그 검사들을 갖다가 문재인 일가, 문재인 정부, 그 다음에 뭐 그 뭐지 뭐 조국 수사 뭐 이럴 것 하고 뭐 이렇게 문재인 그 관련했던 수사를 했던 사람들은 전부 다 승진을 시키고 그리고 왜 친윤 범죄 검사들 중에서 자기를 수사했던 검사만 다 잘랐냐고요. 둘 다 똑같이 자르든지 둘 다 승진시키든지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놓고는 본인 수사했던 사람 다 잘라놓고 세상에 검사가 다 나쁩니까? 이런 글을 쓰면은 내가 대장이니까 나 수사했던 내가 기분 나빴던 검사 다 잘랐으니까 이제 검사 괜찮아. 이런 수준의 얘기를 대통령이 한 거라고요. X글로.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까지는 저번 뭐 2017년 대선 때의 감정을 전 몰라요. 저는 제가 그때 얘기를 했죠. 제가 그때는 이제 2017년 대선은 제가 안철수 당이 있었기 때문에 민주당의 경선 과정을 잘 몰라요. 잘 모르고. 그리고 그때 이재명 대통령이 3등인가 하지 않았나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저는 안철수를 너무너무 싫어하기 때문에. 안철수, 나 진짜, 제가 역대 제일 싫어하는 정치인이라고 하면 사실은 이제 개인적으로 직접 마주했던 최악의 정치인은 안철수이기 때문에, 어쨌든. 근데 이제 뭐냐면, 그래서 그때도 제가, 안철수 얘기도 나중에 또 있어요. 예전 방송 보시면. 근데 그때 우리는 걱정했던 게 안희정 바람이 불까? 문재인 대통령이 될까? 이거에서 경쟁이었는데 사실 그 성남시장 했던 그 이재명 대통령은 그때는 굉장히 그냥 신인으로서의 의미였지 전혀 그게 아니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왜 그렇게 막 거기에 막 그때 막 상처를 갖다 이렇게 끌어안는지는 이해가 안 가는 거야, 개인적으로. 제가 정말 많은 정치인들이나 많은 뭐 이렇게 뭐 대권 후보들 뭐 이런 사람들 다 봤을 때 나는 이거 내가 이번에 대선 경선 참여한 것만으로도 너무 기쁘다. 이래서 나 레벨업이 됐겠지? 뭐 이 정도로 긍정적으로 하면 될 텐데 그 얘기를 아직까지도 하는 거예요. 나는 이해를 못하고 송가혁 얘기가 지금 왜 나와요? 근데 유이재명이랑 지금 똑같이 했다고 막 얘기를 많이 하시던데 저는 참 이해가 안 가거든요. 이해가 안 간다. 두 번째는 과거 윤가가 지지율 상관없이 폭주하던 그때와 지금이 똑같아요. 근데 지금 윤가가 지지율 상관없이 폭주하던 그때와 지금의 느낌이 똑같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더 최악으로 보는 상황이 어떤 거냐. 윤석열은 3개월 뒤라서 그런지 윤석열은 지방선거를 엄청 다 이겨버렸어요. 선거 엄청 이겼죠. 서울시장부터 시작해서 모든 선거 다 이겼잖아요. 그래서 뭐 지지율 떨어지든 말았든 간에 폭주를 하고 뭐 이런 것들도 원래 캐릭터도 그렇고 그런데 지금 선거를 갖다가 반드시 이겨야 될 때를 사실 이재명 픽으로 진 것도 사실 아닙니까?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이 선거 당일에 이런 메시지가 가당키나 합니까? 이거 윤석열도 안 썼어요. 어디 갔냐? 여러분, 만약에 선거 당일날, 자, 대대적인 팔로잉으로 후니님이 X세계 오심을 환영해 주십시오. 플라톤의 말대로 최악의 저지들에게 지배당치 안 하기 위해 투표하셨나? 이거 윤석열 썼다고 생각해 보세요. 난리가 나지. 아침부터 난리가 나지. 그러니까
이거를 제가 왜 보면서 사실 그 선거를 정제되지 않고 무슨 자기들 카톡 안에서 쓸 법한 그런 얘기를 갖다가 X에다가 대통령 글을 선거날에 저거라고 쓰지? 저라도 저거 지적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저라도 지적해야 되는 거 아니야? 후니, 윤석열이, 여러분, 후니, 한동훈이 님이, X세계 오시면 환영해 주십시오. 이러면서 플라톤한테 이제 뭐 저질 타령을 하면 우리 열받아갖고 투표하러 안 나갑니까? 아니, 그러니까 제가 사실 요 근래 글을 굉장히 깼어요. 굉장히 깼다고. 그러니까 다른 의미로 폭주를 하는 거는 윤석열은 폭력적인 폭주라서 그런데 윤석열은 사실 어떻게 보면 예측 가능했다고요. 고발사주 저지른 저 새끼가 당연히 검찰의 권력을 이용해가지고 저도 괴롭히고 문재인 대통령 괴롭히고 뭐 이재명 대통령 괴롭히고 뭐 범진보 인사들 다 괴롭히고 그 검찰 권력 강화시키고 한동훈이가 뭐 완전 이제 차기처럼 막 당대표로 내려꽂고 김건희가 뭐 다 하고 이거는 우리가 대선 전에 이미 다 알았잖아요. 나 그때 다 얘기했거든요. 우리 그때 다 얘기했어. 그러니까 우리가 윤석열한테 뭐라고 하는 거는 객관적으로 너 이렇게 이 집까지 하면 되냐 하고 하는 얘기인 거지. 윤석열이 예측 안 되고 막 이런 것 때문에 막 당황하고 화난 게 아니잖아요. 근데 왜 이재명 대통령은 전혀 그러지 않을 것 같은 사람이 그러냐는 거죠. 그렇지 않나요? 참나. 그래서 저는 아니 그리고 제가 좌파예요? 여러분 제가 좌파 같습니까? 아 물론 저는 저쪽 그구들한테는 제가 오피셜 빨갱이라고 소리를 들었던 사람으로서 뭐 이제 뭐 극자가 아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할 건 아니지만 제가 극단적인 사람은 너무너무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는 사실 우리 방송에서 작년에 코스피 5,000원이 가기 전에 저는 10,000까지도 간다. 그리고 이제 스픽스한테 나가서는 7,000까지. 왜냐면 너무 좀 오버한다 싶어가지고. 그 얘기를 했었고. 저는 굉장히 경제적인 건 어떤 정책적인 부동산 정책 여러 가지는 사실 시장 경제 많이 따라야 된다. 이런 사람들 나빠지 좌파를 만들고 극단적인 강성 세력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일단은 그것에 대해서 전혀 동의를 하지 않고 지금 그러니까 오늘 저 멍청하죠. 그러니까 검찰개혁 TF가 저 이제 정권 송치를 어떤 거냐. 여러분 전권 송치라는 건 전체 모든 그 전체의 형사권을 경찰이 수사해서 무고로 판단하든 아무 의미가 없든 그거 전부 다 검찰 손에 다 넘겨주는 걸 정권 송치라고 해요. 근데 이거는 언제의 검찰이다? 박근혜, 이명박 때의 검찰에서 했고 문재인 검찰에서 이제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조국과 박상기 그다음에 문재인 대통령이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이거를 80%를 해낸 거예요. 그러니까 6대 범죄 수사를 빼고 처음으로 검찰한테 송치를 전부 다 반드시 해가지고 사인을 맡아야지 그 형사 사건이 끝나는 그런 체계였다가 수사 권한을 이제 종결시키는 것까지 이제 경찰한테 주고 이렇게 해서 사법 시스템을 바꿔서 검찰 개혁을 사실 윤석열 또라이만 아니었으면 그때 당시에 검찰 개혁과 공수처 법안으로 검찰 개혁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하면서 문재인 검찰 개혁이 실패했다고 얘기하는 꼴이 나 너무 우스운 거죠. 너무너무 우스운 거죠. 좌파나 우파나 진보나 보수가 나쁜 게 아니라 극자나 극우가 나쁜 거다. 여러분 그게 아니라 그냥 정신병자예요. 그 사람들. 아니, 정신병자라고. 네, 그거죠. 그 두 번째는 이제 그러니까 그래서 저는 되게 모욕감을 느낀 게 어떤 거냐. 내가 다 봤는데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근데 이제 한 명도 이제 그 검찰 개혁에 관심이 없는 거죠. 사실은. 그러니까 근데 이제 저는 문재인 검찰 개혁에 네. 이재명 대통령에게 드러내지 않은 자신만의 세계가 있는 것 같은. 지금 한참 잘 나가서 뽕에 좀 취한 것 같기도 하고 다만 실리적인 인물이니 본인의 현재 스탠스가 본인에게 손해라는 걸 지지율이든 당대표 선거로도 알려주면 다른 의견 좀 귀 기울이지 않을까요? 저도 그런 생각을 합니다. 눈치 빠른 분이고 그걸로 저는 여기까지 올라왔던 분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강력하게 여론을 형성을 하자는 거예요. 하지 말라고. 그런 인간 데리고 오지 말라고. 또 주워 먹으려고 들어왔지? 너 또 배신할 거지? 그런 소리를 해가면서 옹호를 할 쓰레기 주워 오지 말라. 야! 내가 너 죽여버렸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거를 하는 이 쓰레기 같은 인간은 주워 오지 말라. 그리고 검찰개혁 정성호랑이 뭐 이러면서 나는 진짜 정성호랑이 뭐 이거 뭐야. 나 진짜 너 유치해서 너무 소름이 돋아요. 사실 진짜 아재 개그 나 잘 참을 수 있는데
정성호랑이. 아, 나 정말. 근데 그런 것들은 사실 그 어떤 거냐. 청와대 단톡방이 있을 거 아닙니까? 거기 안에서 쓰시라고요. 내각 안에 총리실이나 그 장관들 있는 단톡방이 있으면 거기서 하시라고요. 정성호랑이 뭐 이런 거. 네. 메타스피드님, 와, 여기 반명천재네. 반명천재가 아니라 이재명 대통령 정신 좀 차렸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는 사람들의 어떤 분들이 요즘 많은 거예요. 왜냐면, 에휴, 반명이 여기 다 모여있네. 그러니까 여러분, 그러면 본인 취향 갖는 데서 가서 보시면 되죠. 왜 여기 와서 난리예요? 어디 갔냐? 조금만 기다리십시오. 정성호랑이. 정성호랑이. 아, 진짜. 아무튼, 여기 다 찾았다. 일단은 반명이면서 친명인 거. 네. 뭔 말만 하면. 아니, 여러분, 정성호랑이 뭐 이러면은, 그거 우리가, 와, 정성호랑이 이렇게 해줘야 되는 거예요? 검찰개혁 그따위로 하고, 완전히 검찰한테 뇌를 갖다 바쳤던 정성호 장관을 위해서? 이거 정성호랑이 하면 반명이에요? 진짜. 아이고. 헬스호랑이. 아니, 우리처럼 이렇게, 아니, 우리가 무슨 나쁜 말 했습니까? 막 그 유이재명이나 이런 사람들처럼 막 이제 막 뭐라고 해야 될까? 막 욕을 했어요? 아니면 뭐 씨발을 했습니까? 아니면 우리가 뭘 했어요? 정성호랑이 이런 것만 한 거지. 헬스호랑이 이런 거. 아이고. 그러니까 제가 왜 이렇게 놀리냐면 놀려야지 안 하죠. 놀려야지 안 하죠. 그래서 저는 사실 그러니까 왜냐면 자꾸 템피를 줘야 돼요, 여러분. 막 이상한 짓 하잖아요. 이상한 걸 하면 막 욕을 하기 전에 일단 놀리는 것부터 해야 되는 거예요. 조롱이 아니라 정성호랑이 뭐 이런 거.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그러면 앞으로 정성호랑이 민석초코 총리 진짜. 그래서 일단은 그리고 두 번째는 여러분 예전에 제가 조금 내려보시면 이해운 편이 있어요. 이해운 편도 김용남처럼 모든 자료를 제가 다 만든 거 그리고 다 이렇게 주목받게 했던 것이 접니다. 저는 지금 몇 명째냐? 제가 이제 동의가 있어야지만 하는 사람 빼고는 이해운 편도 가서 보시면 제가 성대모사를 해요. 거기서도 볼 수 있다. 그 편도 재밌다라는 거고. 그리고 아니요. 저 멋진노님 지우지 않았습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 더는 그런 거예요. 이번에 그러니까 대통령이 당권 자체에 굉장히 관심이 많다. 불필요할 정도로 많다라는 것. 그리고 청와대가 노골적으로 계속 익명의 관계자 기사들을 계속 냈죠. 정청래 대표 물러나라고. 그렇게 내고 검찰 개혁 때도 계속 이상한 메시지를 했죠. 근데 제일 처음에 여러분 기억을 합시다. 강유정 대변인이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는 익명의 관계자, 청와대 관계자는 없다. 전부 실명으로 써라. 이렇게 했죠. 근데 1년 되니까 다 익명으로 바뀌었어요. 어떻게 된 일입니까? 그쵸?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거는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거는 그런 과정 안에서 네, JM님, 이재명 지지자들 당선되고 6개월이면 모든 개혁이 끝날 거라고 생각했는데 총리실에 검찰 개혁 갖다 주더니 첫 개혁부터 산으로 가버리는데 열 안 받겠냐고. 제가 열 받죠. 한편으로 대통령이 여당이 다수당이면 한 달이면 가능한 거 아닌가? 네, 패스트트랙 하면 당장 가능합니다. 네. 6개월을 걸려요. 6개월. 법안을 발의하고 6개월 뒤면은 패스트트랙 해가지고 바로 통과시킬 수 있습니다. 네. 지사 때는 조선일보 반드시 폐간한다고 하더니 광고비 아직도 주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하나 더는 이런 거죠. 검찰도 심지어는 당대표 선거에 개입을 하려고 그러네.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고발사주 사건이 총선 개입하는 사건이에요. 검찰이 고발장으로 총선에 개입한 사건이에요. 근데 이제는 검찰과 한 편을 먹다 못해가지고 검찰이 무슨 당대표까지 골라가면서 지들이 보고하는 속도를 늦춰